내년도 513조 슈퍼 예산을 둘러싼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의 편성 방향 또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와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예고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생각해볼 부분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고문님, 네.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정연설이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11월 달이면 이제 임기 반을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작년도의 예산 시정연설도 다시 제가 들춰보고 그랬는데 일단 구성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틀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공정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 경제, 이제 시정연설,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니까 경제 얘기가 29번 나오고요. 공정이란 말이 27번이나 나오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국민들이 최고의 가치로 따지는 공정이 중심이 돼서 그래야 포용도 가고 혁신도 간다. 뭐 이런 국정 운영 방향을 말씀하신 그러한 연설이었다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예. 재정 확대 기조. 앞서 저희도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이 기조에 대해서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1980년대 재정을 쏟아부을 때는 일자리가 굉장히 반응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그러면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를 가다 보니까 네. 재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민간이 위축이 돼요. 예. 뭐 저번 분기에 이 경제 성장률 보시면 알지만 민간이 마이너스 0.2, 그다음에 정부가 1.2를 하면서 1%로 간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런 구축 효과가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과연 재정을 확대하는 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진짜로 필요한 데 쓰이는 것이냐? IMF나 월드뱅크에서도 재정을 확대하라는데 그 앞에 부분만 따오면 안 됩니다. 뒤에 뭐냐면 생산성이 보장되는데 혁신에다가 재정을 투입해야 이 경기 둔화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누군가가 좀 봐줘야 되는데 예. 턱하니 오늘 보니까 결산안도 지금 통과가 됐고 국회의원들이 결산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 행보를 보면 이 경제 분야에 상당히 좀 무게추를 싣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정연설만 놓고 봤을 때 예산안 방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요. 소득주도 성장 같은 이 방향 전환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이유로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일단은 공정, 개혁, 그다음에 포용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가시겠다. 예. 그런 의지를 표시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요. 과연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구체적인 안들을 좀 더 주셔야 돼요. 작년 예산안 시정연설하고요. 제가 비교를 하다 왔는데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작년도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작년에는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갔다. 등등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포용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네. 뭐가 잘못돼서 지금 작년에도 슈퍼 예산이라고 그러고 올해도 슈퍼 예산이라고 그러고 작년에도 공정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성적표가 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왜 그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면 굉장히 우리들은 이랬구나, 이제 방향이 이거구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로 나가시고 성찰을 하신다는 단어도 쓰셨지만 예. 경제가 왜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지 무조건 좋다고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도 이 소득주도 성장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포용, 공정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계기로 연말 예산 정국의 막은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총선 직전이던 이 시기적 요인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거기다가 또 선거법 개정안, 예. 그다음에 사법 개혁안 이게 들어가니까 오늘도 굉장히 재미난 이 연출들이 있었죠.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귀를 막고 X자 표시를 하고 네. 또 간간히 또 야유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봐서는 굉장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가는데요. 예. 과연 이제 여야 상설 정책 협의체를 하자고 또 다시 제의를 하셨지만 국회가 과연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 선신성이다니까 다 민생으로 돌리자는데 예. 민생은 뭔지 또 자유한국당조차도 지금 새로운 대안을 좀 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어쨌든 간에 기본 원칙은 선심성 예산은 줄여야죠. 줄여야 되고 또 지금 국회가 극한 대립 관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진짜로 공명정대하게 공명정대의 주말이 공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떳떳한 그러려면 기준을 갖고서 여기서 딱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쪽지 예산 주고 저기 주는 게 아니라 예. 요번에 극한 대립이 안 되고 예산안에 시의를 하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든지 기준이 굉장히 잘 설립이 돼야 되는 그러한 20대 마지막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정 건전성 우려 문제가 함께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좀 이 복지 항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또 좀 예산 공방이 좀 올 것 같은데 주요 좀 공방이 예상되는 분야를 좀 지적하신다면요? 저는 여기 513조에 대해서 치명적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짤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6%로 봤어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1.5%로 봤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의 레이더에 지금 벗어난 숫자들이거든요. 그거를 놓고서 513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계산상에 전제가 틀렸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제 우려도 대통령 당신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일단 2010년 이후에 최초로 이제 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예.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방 소비세율이 15%에서 21% 올라서요. 지방에 더 갖다 줘야 돼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국채 발행이 또 아직 여유가 있다 그러지만 국채라는 것은 우리 후세들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보니까 보건복지 고용 그런 데는 12% 정도.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복지하고 교육만 합해도 지금 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아주 포스트에 이게 박히는 예산인가? 예. 심지어 일자리 예산 같은 것도 지금 21%가 올라서 이제 3조 정도가 더 올랐는데요. 예. 3조로 100만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 산수로 하면은 일자리 한 개에 300만 원밖에 안 가거든요. 과연 이게 일자리인가? 등등의 지금 아주 송곳 같은 이 분석들을 하셔갖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이번엔 여야가 확실히 해서 진짜 민생에 갈 수 있고 국가의 생산성에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쟁점이 될 만한 이 예산 분야들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남북협력기금 또 일본과의 경제적인 마찰에 대한 대응성 이런 예산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이견 없이 진행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남북은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이 지금 노리고 있죠. 그래서 왜 10%가 올라서 지금 1조 2천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남북 화해 무드도 없는 상황에서 왜 예산을 많이 잡느냐? 또 국방 예산도 사실 처음으로 50조가 넘었습니다. 예. 남북이 화해를 하면 국방 예산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등등의 지금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차근차근 따지실 때 국회에서도 처음에 어떤 이 나와야 될 그러한 재정 건전성과 그다음에 전제 조건들, 성장률, 그다음에 세수 이런 부분도 따진 다음에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로 가느냐 이 부분을 좀 거꾸로 계산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견 없이 좀 올해는 잘 심사해서 제대로 좀 차결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 심사 논란도 좀 역시 좀 줄어들어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